요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다.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이런 차트이지 않을까. 이번에 정전 사태 등 여러 가지도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차트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빠르게 시황이랑 주요 이슈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곳이나 뭔가 수상한 차트들 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장은 그냥 잠잠했거든요. 좀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여전히 2천억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뭔가 지수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좀 섹터나 좀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중국 한한령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원전이나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뭐 비만 치료제 등등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잠시 후에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빠르게 이슈 먼저 보죠. 이슈를 봐야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할 때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영향을 낮춘다. 관세 중복을 막고 부품 관세 뭐 환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인하를 넘어서서 무역 합의를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좀 협상하고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영국, 유럽연합 트럼프 팀이 자주 언급하는 나라들 위주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첫 합의국 중 하나가 인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임 100일이 된 트럼프, 현대차 등 뭐 미국 투자 글로벌 CEO들을 이제 초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도요타 등 20여 명을 초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또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정상 알고 계셨던 트럼프의 장남 오늘 방한이 있었죠. 아마 일정상으로는 내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후 전용기 편으로 입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서울 모처에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 있는다고 하는데 아마 뭐 관련해서 주식은 미리 뭐 일주일 전에 움직였다가 지금은 뭐 딱히 서프라이즈 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요 면담 이후에 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내용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예전 같은 엔비디아가 아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AI, 로봇 등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화웨이가 고성능 AI 칩까지 개발 중이다.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에이 뭐 그래봤자 뭐 중국산이 뭐 되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막 기술을 공개하는 것들을 보니까 딥시크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진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미국의 독주로 가기보다는 중국 쪽까지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미국 쪽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은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점점점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천천히 어떤 칩이 나오는지 또 어떤 또 기술을 계속 공개하는지 중국 쪽에 관심을 오히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국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들 중국에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우리나라를 구애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좀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고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게 좀 이제 투자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당분간 좀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 뭐 중국 관련 종목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죠. 화장품도 좋고 엔터 뭐 다 좋습니다. 뭐 최근에는 면세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고 아마 5월달에 좀 이런 분위기 가장 고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그룹 오늘 하나 급락이 세게 나왔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업은행에서 지분 4.2% 블록 딜을 했습니다. 1조 현금화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엄청나게 풀렸다. 요게 갑자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얘네가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요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다 뭐 바보같이 그 수를 그대로 보일까? 뭐 한 번은 좀 흔들면서 뭐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위아래 변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해군 장관의 이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조선주들 뭐 반짝 움직이고 차익 실현 나올지 등등 그런 부분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오늘 5일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좀 빵빵한 좀 조정이 나오면은 대기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차익금은 아직도 좀 많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킹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어제는 우후죽순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질 종목 빠지고 몇 종목 안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심각한 거기는 한데 지금 생각보다 좀 공포심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다. 물론 SK텔레콤의 잘못이 워낙 많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뭐 그 이후에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맞고 보안도 소홀했던 거는 정말 맞는데, 마치 뭐 이렇게 유심히 털리면은 뭐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털릴 것처럼 공포심을 좀 조장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너무 우려하지 마라라는 달래기식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루천하식으로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5천만 원 현금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알고 보니까 사실상 뭐 스미싱 피해다, 뭐 문자 온 거 링크 잘못 클릭해서 뭐 털린 거지, 유심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다 털리기가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반대쪽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 유심 보호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신청하면은 일단 통장에서 털릴 일은 없대요. 그런데 그거 사람 너무 많아서 밀리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좀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밤 시간대나 뭐 새벽에 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대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뭐 활용하면은 당장의 급한 우려는 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정말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얼만큼 빠져나갔는지 그거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새 불안하니까 SK텔레콤 가입자가 25,000명이나 빠져나갔다, 평소보다 300배 증가했다. 그래서 뭐 은행들은 안면 인증 강화를 한다, 뭐 이런 또 관련주도 오르기도 했고, 유심 교체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은 계속 나올 텐데, 사실상 테마주들은 또 반짝거리다가 끝날 수도 있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인프라가 올스톱이 됐다. 정전 때문에 아직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연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이버 공격이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아직은 그거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곳곳 비상 발전기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혼란의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원전이랑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BHI 오늘도 정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엄청난 흐름을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중에서는 효성중공업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전력기기 원전 당분간 좀 모멘텀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 내용 뭐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치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뭐 하한가도 가고 좀 난리가 났었고요. 반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움직이긴 했는데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뭐 바로 이슈 소멸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힘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선 진출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는 탈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종목들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 선언,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관련된 내용, 이것도 아마 5월 달에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K-팝 아이돌 다음 달에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한령 풀리나? 5월 달에 분수령이다. 이런 내용이 예전부터 이제 계속 정리를 하긴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C9 엔터 소속인 이펙스 그룹이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요 그룹이 다음 달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우리 사드 배치 이후로 계속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전부 다 제한하는 한한령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사실상 허가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허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단독 콘서트로 가는 거는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입국이 불어댔었던 KT 페리도 뭐 8년 만에 중국 공연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외 가수들의 공연을 좀 오픈하고 문화 자체도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그 마찰, 무역 전쟁이 점점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만 이렇게 약간 견제를 하고 그 외에는 약간 오픈으로 가서 다 같이 가겠다. 이런 전략인지 몰라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내용도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차관, 이제 체코 원전 곧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SMR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의 이제 중요한 또 수주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MR 파운드리 거점을 육성이 목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소식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관련된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수주 관련된 내용이든 이제 SMR 관련해서도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원전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캐나다 캔두 에너지와 원자력 사업 협력 강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이번에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미국 법원에서 본인의 정품 치료제 시장을 굳건히 지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복제약 업계랑 이제 막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뭐 승소를 했다라는 내용이라서 비만 치료제 뭐 관련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 예전에 나왔던 거죠. 청소년 투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기대 반 우려 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장중에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뭐 반짝 튀기도 했거든요. 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은 다자녀, 가구, 은행, 뭐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뭐 대출도 먼저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짝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자세한 내용도 뭐 내일 관련해서 뭐 발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슈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지수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재료나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좀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차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원전 쪽에서 BHI가 이미 돌파를 해버렸죠. BHI 보면은 이미 여기 이전 고점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수주 소식도 있었고 굉장히 또 급등하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직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얘도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될 수는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BHI는 전고점 돌파했고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3만원 내지는 이제 전고점이 39,900원인데 요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다. 그래서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또 이런 차트이지 않을까? 아니면 기간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정말 뭐 미쳐가지고 순환매 관점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시간차 공격하면서 막 전고점 바로 다이렉트를 돌파를 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원전 관련된 소식, 이번에 정전 사태 등 여러 가지도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차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도 제가 오늘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한령 해제 관련된 내용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YG 엔터도 계속 최근에 한 2달 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이제 고점 한마디로 여기 66,000원에서 67,000원 여기에서 항상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째 시도냐.
근데 이제는 혹시나 5월 달에 또 환원령 해제된 기대감이 있어서 야 이러다가 한번 돌파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엔터 쪽 한번 이제 YG 엔터가 전고 돌파 직전에 또 차트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 내지는 아니다 얘는 또다시 박스권이 나면서 또다시 하락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엔터 쪽에 순환매가 좀 잘 들어오고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라도 한다면 예전에 테마성으로 또 잘 움직였던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얘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요렇게 좀 잘 저점을 다지고 좀 다시 한번 더 얘도 수급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종목도 어제 수급이 잘 들어왔죠.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얘도 이전 고점이 한 26만원에서 26만 3천원 정도 가격대를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 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은 신고가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올 수 있는 엔터주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차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컨텐츠, 그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번에 정책으로도 엮이긴 했지만 또 시간차를 두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도 보니까 와 조용히 얘도 거의 V자 반등 세게 했죠. 얘도 저점 대비 한 20% 넘게 오른 것 같은데. 그죠? 20% 넘게 이미 올랐고요. 그 외에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온 애들이 좀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차트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또 5월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정전 사태 이슈 때문에 원전도 올랐지만 이제 전력기기 종목들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죠.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오늘?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이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근데 차트상으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거는 또 효성중공업이에요. 얘도 보니까 이전 고점이 55만원 정도 가격대가 이전 고점입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 요렇게 또 차트를 만들고 또 3중 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급도 만약에 양호하게 계속 들어온다면 기관 오늘은 조금 팔긴 했지만 외국인이 들어왔고 다시 요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요 냄새를 맡고 혹시나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전고점 돌파를 하면은 또 우리 돌파 좋아하시는 분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미리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갈지 한번 그 포인트도 눌린 관점 관심 있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전고점 돌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저항대에 다 와서 저항대 맞고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은 여러분들 이제 의심을 하고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 있게 또 수급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막 돌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황이나 현재 돈이 돌아가는 것들이나 이제 이슈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 종합적으로 보고 좀 판단할 만한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차트 분석이나 뭐 단기 매매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관심이 많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주덕 실전투자 아카데미 찾아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